무려 33,000명의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해주겠다 그래요. 왜? 그걸 빌미로 올라가려고. 여러분 진만 아세요? 진만? 중국 샤먼시 코앞에 있거든요. 여기 샤먼시 보이죠? 대만섬 보이고 이 대만섬 있잖아요. 여기 중국 샤먼시 앞에 이 진먼이라고 있어요. 여기 요거 대만 영토입니다. 대만이 여기 있고 중국이 여기 있는데 여기가 대만의 영토로 되어 있어요. 장제스가 대만섬으로 튀죠. 그때 진먼을 어떻게든 사수하라 요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이 요 진먼부터 조지기 시작합니다. 장제스가 대만섬으로 도망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 대만섬까지 오는 루트에 있는 중국에서 대만섬으로 올 때까지 그 거쳐야 하는 섬들을 반드시 분명하게 먹고 있어야 된다. 요거를 장제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했었어요. 알죠? 섬 상륙하려면 엄청나게 많은 피해 입어가면서 상륙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섬을 일단 먹고 있으면 방어하고 수비하는 입장에선 섬 먹고 있으면 나쁠 거 없죠. 장제스가 또 군인이었고 전술 전략 같은 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자, 어찌되었든 장제스는 대만섬으로 도망갔습니다.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당시 중국의 마오쩌둥이 마음만 먹었으면 대만섬을 바로 그냥 먹을 수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못 먹었습니다. 왜? 미국 대만 상호방위 조약 때문에. 이게 미국 대만 상호방위 조약 체결 이후에 대만에 방문한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이에요. 옆에 장제스 이제 있네요. 이게 1955년에 체결합니다. 근데 이거 웃긴 거 아세요? 왜 1955년에 저걸 미국이랑 대만이 체결했을까? 정말 체결할 거였으면 장제스가 1949년에 대만섬으로 도망을 온단 말이죠. 그럼 그때쯤에 체결했어도 되는데 왜 그걸 5, 6년 뒤였던 1955년에 체결했을까? 마오쩌둥 때문입니다. 6.25 전쟁을 구지구태여 참전한 마오쩌둥. 이 6.25 전쟁 터지기 직전까지만 해도 장제스랑 마오쩌둥이 중국 본토에서 뒤져라 싸웠잖아. 얼마나 정신이 없었어 그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오면 어떠겠어요? 나라꼴이 개판이었어 중국 대륙도. 근데도 김일성이를 구지구태여 도와줬단 말이야. 그걸 보고 미국이랑 당시 수많은 서방 진영 국가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쟤네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김일성이를 도와주지? 저 말이 되나? 처음에 6.25 전쟁이 언제 시작돼요? 1950년 6월 25일. 여기 보면 장제스랑 이승만 대통령 있죠? 6.25 전쟁 터지자마자 장제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남한 이승만 정부를 도와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무려 33,000명의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해주겠다 그래요. 왜? 그걸 빌미로 올라가려고. 장제스의 계산은 김일성이가 아니에요. 북한의 김일성을 조진 다음에 위로 더 올라가려고 했던 거예요. 장제스는. 6.25 전쟁은 말 그대로 솔직히 남한과 북한의 전쟁이었잖아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김일성이를 도와주기 전만 해도 6.25 전쟁의 전쟁터는 한반도였어요. 한반도. 장제스가 33,000명 데려온 다음에 지멋대로 이제 나중에 북한 박살낸 다음에 지멋대로 또 올라가면 그렇게 되면 뭐가 돼? 중국이랑 소련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엄청 피곤해지는 거야. 미국 입장에서도. 물론 이거는 중국이 참전하기 전의 얘기예요. 아까 뭐라고 했어? 6.25 전쟁 때 마오쩌둥 김일성이 도와줬다고 했을 때 미국이랑 수많은 서방진영 국가들이 참전을 한다고 쟤네? 좀 개판인데? 이 생각했다 그랬죠? 그 전에 장제스가 올라간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랑 이승만 정부 입장에선 당연히 가만히 좀 있어 시부래. 절대로 도와줄 필요 없다고. 도와줄 생각조차 하지 말라고. 가만히 좀 있으라 그랬어요. 처음에. 중국의 마오쩌둥이 장제스가 올라온다고 그러면 개입을 안 하겠냐 이 말이야. 6.25가 터지고 나서 미국이 어느 정도로 장제스를 불안하게 생각했냐면 미국 당시 트루먼 정부가 메가더한테 바로 연락을 합니다. 장제스가 중국 본토를 대만섬에서 다시 기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번 6.25 전쟁을 통해서. 여기서 전쟁 터져가지고 시끄러운 그 분위기 때문에 얘네도 지들 멋대로 또 올라갈 수도 있다. 절대로 본토로 못 올라가게 막아라. 미국이 메가더한테 그걸 신신당부합니다. 신신당부. 물론 겉으로는 우리는 대만 일이든 중국 대륙의 일이든 관심이 없다. 요런 겉의 스탠스는 그랬지만 속은 대만섬 정도만 중립화시키고 우리가 이 대만섬의 장제스를 이용해서 대만섬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 우리가. 요 정도만 좀 정해놨던 거죠 미국이. 만약에 장제스가 6.25 오지게 터져 있는데 만약에 대만섬에서 중국 대륙으로 올라가겠다고 설쳐되면은 미국도 여기서는 이거 장제스를 우리가 도와줘야 돼 말아야 돼를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머리 아파지게. 지금 미국은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냥 한반도에 일본을 지키기 위한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포기할 생각이 없었단 말이에요. 한반도에만 신경을 쓰고 싶었단 말이야. 김일성이만 조지는 거에만. 근데 갑자기 장제스가 중국을 건드리면 피곤해진단 말이지 그지. 이때까지만 해도 중공군이 한반도에 내려오진 않았어요. 6.25 전쟁이 6월 말에 시작했는데 10월까지는 일단 중공군이 내려온 상태는 아니었던 거야. 이 10월 전에 그래서 미국 입장에선 대만의 장제스한테
장제스한테 짜져 있으라고 난리를 쳤던 거죠. 그래서 제7함대를 보내준 겁니다. 여기서 이제 밀덕분들이 항상 간다요의 대만 관련 영상에 이제 불만이 많으시고 의견 충돌이 상당히 많은 부분인데, 미국이 제7함대까지 보내줬다 대만에. 미국과 대만은 엄청난 동맹관계 아니냐, 미국은 대만을 엄청나게 끔찍하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간혹 이제 밀덕분들 중에 좀 계십니다. 미국과 대만의 방위조약, 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된 건 1955년이에요. 근데 7함대 보내준 건 언제야? 1950년입니다. 뭔가 이상하지 않아? 5년이나 차이가 나요 저게? 뭔 소리야? 동맹으로 처음에는 갈 생각이 별로 없었단 얘기야. 1950년에 제7함대를 대만에 보내줬던 거의 그 행위의 성격은, 미국이 장제스한테 제발 대만섬에 처박혀 있고 마오쩌둥이랑 싸울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7함대까지 보내줘서 너를 지켜주고 있으니까 마오쩌둥도 함부로 못 쳐들어오니까 그냥 여기 간수하고 대만섬에 가만히 있어라, 요거다 이 말이죠. 7함대 보내줬으니까 제발 가만히 있으라고 대놓고 얘기했어 미국이 장제스한테. 이때 장제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미국이 제7함대를 보내준 걸 보자마자 미국은 대만을 중국 대륙에 올라가는 걸 도와줄 생각이 없구나, 이걸 장제스도 알고 있었어. 그때서야 이제 느낀 거야. 7함대 보내주고 나서 장제스가 이제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던 거예요. 근데 이승만 정부랑 트루먼 정부 메가더한테 우리가 33,000명을 6.25 전쟁에 참전시켜주겠다고 하는데도 그것도 짜져 있으라 그러고, 뭔가 전쟁을 개입할 수 있는 뭔가 트집을 잡고 뭔가 삐집고 들어갈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다시 중국 대륙을 가는데 그 틈을 안 주는 거야 주변 국가들이. 근데 마오쩌둥이 장제스가 한반도에 개입한 것도 아닌데 김일성이를 도와주면서 한국전쟁에 개입한 거예요. 이때 미국이랑 이승만 정부 그리고 서방 진영 수많은 국가들이 다 충격받습니다. 쟤 또라이인가? 왜냐하면 상식적으로만 생각했으면 당연히 마오쩌둥은 6.25 전쟁에 참전할 리가 거의 제로에 가까웠어. 제로에. 마오쩌둥이랑 장제스가 중국 대륙에서 싸우다가 장제스가 결국에 대만섬으로 도망가죠. 마지막으로 끝났던 게 1949년 12월이야. 마오쩌둥이랑 장제스가 싸웠던 게 종결된 게 12월인데 6.25면 언제예요? 1950년 6월이야 6월. 이거 만약에 국共내전이 종결됐을 때 1949년 12월에 끝났어. 그러면 그 나머지 이제 전쟁의 후폭풍과 그런 거를 정리하고 이러려면 이게 몇 달이 걸리겠어요 도대체. 그래봤자 지금 6달 지난 겁니다. 6달. 지들도 전쟁 나서 개판이었고 그거 정리하느라 바쁜데 마오쩌둥이 한국전쟁에 김일성을 도와주러 들어온다? 말도 안 된다 그거는. 장제스 너가 개입하면 괜히 마오쩌둥 쟤도 가만히 있을 건데 괜히 개입하니까 가만히 있어 라고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판단했던 거죠. 근데 마오쩌둥이 비상식적인 국가 행위를 했던 거예요. 6.25 참전에서 김일성이를 도와준 것도 굉장히 좀 비상식적인 게 많거든요. 뭐 여기서 이제 소설 쓰는 사람들 있어. 뭐 한반도의 절반을 중국이 먹으려고 김일성을 도와준 거다. 솔직한 얘기로 북한이란 국가를 중국이 먹을 생각이었으면 지금 저 상태로 안 두거든요. 먹었으면 진작부터 먹었지. 그러니까 이거 소설들을 쓰는 거야 이제. 어찌되었든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도와줬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으로. 그 6.25에 참전해서 중국 경제가 1950년대에 더 휘청거렸어요. 그리고 중국에서 뭐가 있었어? 대약진 운동, 문화대혁명까지 얼마나 골 때리는 게 많았어. 이때 미국이 이제 생각을 바꾼 거예요.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은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한다. 지들 나라꼴 개판이고 지금 갱생도 안 되고 있는데도 무리하게 전쟁 일으켜서 대만섬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다. 그리고 미국 대만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된 겁니다. 1955년에 뭔 말이야? 미국이 처음에는 대만에 관심이 덜했고 대만도 미국한테 미국만 믿을 수 없겠구나. 이거 어떡하지? 마오쩌둥 저 새끼 어떡하면 좋지? 이런 걸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지구태여 중국의 마오쩌둥이 전 세계적인 외교적 어떤 계산과 생각이 제로에 가까운 김일성을 구지구태여 도와줘서 미국이 대만에 관심이 많아지게끔 만들어진 거예요. 만약에 마오쩌둥이 김일성을 안 도와줬으면은 미국이 대만과 저런 상호방위 조약 체결하는 것도 나중 가서 했을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6.25 전쟁 때 남한을 왜 도와줬어? 여기서 도미노 세월이라는 게 있어요. 도미노 이론. 이게 뭐냐면 이 지도가 지금 제1세계, 제2세계, 제3세계입니다. 제1세계는 미국 진영, 제2세계는 공산 진영, 제3세계는 미국 진영이든 소련 진영이든 우리는 알 바 아니다 라고 얘기했던 국가들이 제3세계 국가들이에요.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미국 트루먼이 그리스 터키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고 자기들이 그리스 터키에게 원조를 하고 개입하려는 거를 합리화하려고 도미노 이론이라는 거를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아이젠하워도 나중 가서 대통령 되죠. 아이젠하워도 대통령 되고 나서 남베트남과 동남아 같은 데가 공산화되면 안 된다. 도미노 이론이라는 게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더 유명해집니다. 케네디도 베트남 전쟁이나 그런 거에 미군이 개입할 때 도미노 이론이라는 걸 구실로 개입을 했어요. 여기 공산주의 국가가 있잖아. 얘네가 공산주의가 되면은 도미노처럼 픽픽 쓰러
틀어져 가면서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된다. 그게 도미노 이론이에요. 즉 이 도미노 이론대로라면은 공산국가가 더 이상 퍼지지 않게끔 무언가를 만들어놔야 되는 거야. 달리 말하면 미국의 동남아 쪽, 동북아 쪽, 더 나아가서 태평양, 대서양 쪽을 지켜내려면, 군사 전략적 지역들을 확보하고 지켜내려면 반드시 일본을 수호하려면 한반도의 절반을 먹어놔야 된다.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면, 도미노 이론대로라면 일본까지도 공산화된다. 근데 지구 최강 국가인 미국이 뭐 하려고 저 한반도 전체가 공산화되든 말든 일본을 미국이 지켜주면 되는 거지. 뭐 하려고 한반도의 절반을 그렇게까지 뭐 신경을 썼죠? 공산화가 되는 거는 사람들이 공산주의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국민들이 점점 공산주의에 빠지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공산주의자가 많아지게 되면 그건 미국이 일본을 군사적으로 지켜주냐 마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연쇄적으로 공산화가 된다라는 거는 군사적으로만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예요. 공산주의자들의 영향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목소리가 주변 국가로 안 들어가게 애초에 차단을 해야 되는 거야. 물론 지금은 폐기됐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6.25 전쟁 때 미국이 남한을 도와줬습니다. 그죠? 이제 대만도 도와줘야겠죠? 중국이 공산화되었는데 그 다음 대만이 공산화되면 그 다음은 어디야? 필리핀이겠네요? 대만이 공산화되면 그 다음 필리핀, 그 다음 또 동남아로 계속해서 내려가고 이런 도미노 이론대로라면 대만을 반드시 미국도 데리고는 있었어야 했던 거죠. 자, 여기서 헷갈리면 안 되는 걸 말씀드릴게요. 미군의 해군력이 지금 배가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여기저기를 쏘댕기려면 뭐가 필요해요? 항구가 필요하죠. 항구. 아무리 핵항공모함이더라도 정비를 받아야 돌아다닐 거 아니야. 반대로 중국은 그 항구들을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야겠죠. 지금도 남중국해랑 동중국해 쪽에서 왜 그렇게 미국이 난리를 칩니까? 중국에 대해서. 못 나오게 하려는 거야. 못 나오게. 지금 중국은 자기들 국경선에 있는 국가들 중에 중국과 동맹체제까지 간 국가가 거의 없습니다. 동남아 쪽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중국이란 국가를 고립시키고 소련이란 국가가 남하하는 거, 공산주의 남하하는 걸 막으려면 반드시, 미국에겐 반드시 당시에 과거 1950, 60년대에는 남한과 대만이 소련의 하수인이 되지 못하게끔 막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미국과 대만의 상호방위 조약까지 1955년에 체결했다. 이 말이야. 장제스가 대만 섬으로 도망친 다음에는 대만의 상황이 상당히 위기가 많았습니다. 인구도 많이 줄었고 군대의 머릿수도 줄었고 국가의 경제 생산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박살났었어요. 저 넓은 중국 대륙에 있다가 이제 대만 섬으로 온 거 아닙니까? 외화도 부족했고 경제도 개판이었고 그래서 미국이 경제적으로도 대만을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잠시 1949년쯤으로 돌아가 봅시다. 1949년이면 뭐예요? 대만 섬으로 장제스가 도망갔을 때예요. 그죠? 에치슨 라인 아세요? 에치슨 라인.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에치슨이 그은 선이에요. 이 에치슨이랑 국무장관이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중국이란 국가에 대해서 미국이 먼저 다가가 주진 말자. 장제스가 지금 마오쩌둥한테 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먼저 중국한테 다가가서 그만 싸우고 중국 너네 마오쩌둥 인정할 테니까 우리 좀 잘 지내보자. 요런 거를 굳이 먼저 얘기할 필요가 없다. 이 얘기를 언제 한 거냐면은 1949년 5월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1949년 5월까지만 해도 미국의 내부 국무부나 어떤 외교 당국자들은 중국을 자극할 필요도 없지만 먼저 다가갈 필요도 없다. 요 정도였다는 거네요. 그죠? 이미 1949년 5월쯤이면은 마오쩌둥이 국민당 장제스를 개박살내고 이제 장제스는 도망갈 준비할 때야. 이미 미국도 마오쩌둥이란 사람이 중국 공산당이 중화인민공화국을 만들 것 같다라는 거를 알고 있을 때죠. 거의 예상이 거의 다 뭐 확실해지는. 그러나 우리가 먼저 다가가진 말자. 왜? 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고 중국 공산당의 마오쩌둥이 미국한테 먼저 다가와서 우리 좀 잘 좀 지내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뭔가 갑질하고 우리가 오히려 얘네한테 원하는 걸 빼올 수도 있고 굳이 우리가 아쉬운 스탠스로 얘네한테 보여지지 말자. 이런 거죠. 자, 그러다가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마오쩌둥이 얘기를 해요. 우리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을 것이다. 수많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우리는 정상적인 국가로서 가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마오쩌둥. 일단은 내가 공산주의 국가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굳이 뭐 미국이라던가 이런 다른 나라들하고 척지고 살진 않겠다. 뭐 이런 거죠. 이때부터 미국 내부가 머리 아파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1949년 10월에 미국 내부로 왔어요. 미국의 외교 당국자들이 몇십 명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고 대화를 하는데 얘기가 나뉘는 거야. 공산 정권이 지금 중국을 먹긴 했어도 승인해주자 국가로. 그리고 무역 관계도 수립하고 뭐 여러모로 우리는 뭐 좋은 거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 장제스 국민당 정권에 대한 승인을
승인을 이제 철회하자. 요 정도 얘기가 이제 나왔단 말이에요. 어차피 지금 마오쩌둥이 중국 대륙을 다 먹었는데 뭐 하려고 저 장제스 국민당을 승인해주고 중국 대륙을 먹은 국가랑 미국이 사이가 나빠져서 좋을 게 뭐가 있느냐. 이 얘기가 좀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이념적으로 보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이념적으로. 미국이 공산주의 국가에 대해서 왜 자꾸 저렇게 뭐 호의적으로 대하느냐.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는. 이념이고 뭐고 간에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공산주의냐 아니냐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아까 뭐가 유행했댔어? 도미노 이론 유행했댔죠? 공산주의 국가가 다른 붙어있는 국가들을 자꾸 공산화시키려고 영향을 미치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걸 막으려면 미국이 중국 공산당 마오쩌둥 이 쌍놈의 이런다고 해서 그 저 도미노 이론이 뭐 잘 막아지고 뭐 그래요? 아니잖아. 아무리 마오쩌둥이 저 넓은 중국 대륙을 먹었어도 못 먹고 못 살 때 아닙니까 중국이. 건국 초기에 중국이랑 수교하고 대화도 하고 먹이도 주고 당근도 주고 이래야 이 마오쩌둥의 중국 대륙이 미국이 원하는 방향대로 좀 흘러갈 수도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 내부에서 아무리 공산 정권이 저 중국 대륙을 먹었어도 마오쩌둥 정권을 오케이 해주자 이런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반대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해롤드 스타센. 이 양반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국제정치학계에서도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요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미국한테 이득될 거 하나 없다면서. 근데 이 사람이 베트남 전쟁 전에는 미국의 공산 정권 마오쩌둥 정권을 승인해주면 안 된다고 난리치는 거야. 절대 승인해주면 안 된다. 미국이 마오쩌둥 중국 공산당을 승인해주면 미국의 국제정치 정책상 엄청난 실수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을 승인해주자. 아 절대 안 된다가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지금 토론을 죽으라고 있었다는 거죠. 결국에 미국의 입장이 뭐였냐면요. 중국 공산당이 대만섬까지는 못 먹게 막자. 저 당시에 미국 CIA는 미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점령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으면 대만은 1950년대 말쯤에 중국 공산당에 먹힐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950년대 말에 먹힐 거다 중국한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야 CIA가. 문제는요. 미국이 왜 이게 혼란스러웠냐면은 장제스가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볼만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재미없었다면 이건 재밌을지도 몰라.